네, 잘 쉬셨죠? 네. 아, 쭉 오늘 배운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4시간짜리이기 때문에, 4시간 동안 다른 내용 한다는 것이 사실 토론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요. 사교 직전에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무엇을 했냐면, 3시간 동안 다문화 가정자녀의 상담이에요. 다문화 가정자녀의 상담. 자, 다문화 상담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미국에서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교차 문화적 상담, 크로스 컬처럴 카운셀링로부터 시작했다가, 자, 이거 좀 다시 좀 보시죠. 자, 보세요. 1960년대 여러분, 이거 아까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 안 했군요. 1960년대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미국에서 히피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히피 운동. 히피 운동. 그러니까 히피가 무엇인지는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노래 하나 있죠. 레디비입니다. 레디비는 아시죠? 레디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운동, 사회의 어떤 구조나 제도나 이런 것을 반발하는 운동.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운동. 사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걸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해버립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버립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든, 뭐 종교적 권위든, 뭐 무슨 권위든 그 권위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하나로 히피 운동도 일어나고요. 네, 뭐 베트남 전쟁 반전 운동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의식의 갈등.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 여러분 60년대에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의해서 I have a dream. 그 이제 여러분 이게 일어난 게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흑백 간의 갈등. 흑백 간의 갈등.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러니까 흑인들이 미국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불과 몇십 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미국 사람이고 같은 영어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색에 따라 달라지는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다문화 상담 그러니까 동일 민족 내에서도 상담 대상자 간에 전차 민족 간의 문화적 차이 성별, 나이, 사회, 경제적 수준, 가치관 등 피부 색깔 등 이런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컬처럴 카운셀링.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사실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995년도인가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뭐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요인이 생기니까 그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문화 상담, 멀티컬처, 다문화, 멀티컬처럴 카운셀링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을 일반 상담과 다르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이 접근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당연한 고민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언어적 미숙과 다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소극적인 또래 관계 그리고 집단 따돌림 문제를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인 아동들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물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건 청소년 상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수업 시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뭡니까?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죠. 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 다문화 상담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당연히 언어적 미숙과 피부적 다름과 문화적 다름과 또 이런 또래 관계 속에서의 집단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 이론의 하나로 이제 다문화 상담 이론이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메타 이론은 다른 게 아니라 종합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이론의 구조인 메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하는데 다문화 상담에 있어서 메타 이론 개발의 다양한 이점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상담자들이 많은 상담과 기법들의 이론, 철학, 윤리, 정치, 전문적 중점 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메타 이론 개발이에요. 둘째, 인식론적으로 상충되는 개념들이 쉽게 하나의 구조로 쉽게 조절 가능하고요. 개발된 이론들을 발전시키고 통합하려는 시도와 새로운 이론들의 개발은 메타 이론적 구조 안에서 계속 확인되고 재분류가 가능하고요. 넷째는 이론들의 이론인 메타 이론은 유럽계 미국인 문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 밖의 문화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메타 이론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수호가 제안한 몇 가지 다문화 상담 이론의 명제를 본다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그 명제와 추론을 이제 그러한 메타 이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다문화 상담 이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명제와 추론을 이제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시는 모르겠는데 명제와 추론의 고찰을 통해 다문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성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문화 상담 이론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자,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명제가 뭐냐 하면 아니 다문화 상담은 사실 여러분 뭐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라고 하는 공통의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기본으로 하되 당연히 기본으로 하되 그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여러 가지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명제일 다문화 상담 이론은 상담과 심리의 메타입니다. 상담과 심리치료의 메타이론이다. 이는 이론에 관한 이론으로 인류가 개발해온 다양한 상담 접근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직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추론, 다문화 상담 이론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황 속에서 보고 상담 장면에 가족, 친구, 이웃 등을 참여시키며 그 자신에게 적합하다면 비수호적인 상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메타 이론은 이론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 메타 이론이 명확하거나 정확한지는 상관이 없다. 좀 더 제한하고 구체적인 의미로는 수학과 수리 논리학에서 알 수 있다. 즉 메타 이론은 다른 수리 모델, 수학적 이론에 대한 수리 모델, 이런 것을 메타 이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메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메타 이론은 이론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것을, 이런 다문화 상담 이론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메타 이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상담과 심리치료의 이론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이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을 돕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들을 이해하는데 조직적인 기초를 제공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다양한 상담 접근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적인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게 바로 다문화 상담 이론이다. 그래서 추론, 다문화 상담 이론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정황 속에서 보고 상담 장면에 가족, 친구, 이웃 등을 참여시키며 그 자신에게 적합하다면 비서구적인 상담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지금 메타 이론을 한번 우리가, 다문화 상담 이론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의 정체감은 다양한 수준의 경험과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경험과 상황의 상호관계 및 전체성이 상담에 초점이 된다. 지금 이 다문화 상담의 어떤 명제를 지금 수가 제안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과 상황의 상호관계 및 전체성이 상담에 초점이 되어야 한다. 또 추론해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인 수준들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그들의 참조 집단, 어떤 걸 참조해? 종족, 문화, 인종, 종교, 성적 경향성과 공통점을 공유하며 최소한 인류라는 정체감의 한 수준을 공유한다. 이러한 정체감 수준들은 유동적이며 계속 변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하는 특징 또한 변한다. 효과적인 상담자는 모든 수준들을 확인하고 어느 것이 주어진 시간에 그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수준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어쨌거나 여기서 또 명제 2에서는 경험과 상황의 상호관계 이런 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 수준들의 정체감, 그래서 이러한 참조 집단 이러한 것들을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문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 상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당연히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명제 3은 문화 정체감의 발달은 자기 자신 그리고 같은 집단의 다른 사람들, 다른 집단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류 집단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화 정체감이 발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은 집단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과 다른 집단의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정체감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리할 때에 주류 집단에 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다. 그래서 각 내담자는 다양한 문화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같은 비율로 발전하고 확장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다문화 상담 이론은 현재의 상담과 치료 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 치료 전략 목표와 상호 구축의 힘의 분배를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어떤 이런 힘의 불균형, 그 삶에 처해 있는 그런 힘의 불균형, 그것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상담자, 내담자간 치료 전략 목표와 상호구조, 이거는 뭐 모든 상담 마찬가지죠. 힘의 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또 문화는 상담과 치료에서 생각의 내용과 과정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내담자들을 이해하는 데는 선형적인 생각이 적합한 반면 다른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는 비선형적인 생각이 적합할 수 있다. 그래서 다문화 상담 이론, 그러나 의도적인 인종차별주의뿐만 아니라 무의도적인 인종차별 또한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건 뭐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문화 정체감에 대한, 이것도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수업했었어요. 앞 시간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선형적 사고와 비선형적 사고에 대해서 하면서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저론, 헛수저, 금수저,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형적 사고다. 물론 선형적 사고 자체를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런 선형적 사고방식을 오래전에 이미 포기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요 타임에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아서 앞 시간에 다 한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자, 과학자들이 사실 선형적인 사고를 포기해버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특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 이야기를 뭐 하자면 좀 그렇고요. 그냥 쉽게 여러분 쉽게 생각한다면,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뭐라고 어떻게 할까요? 우주에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만약에 10만 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년. 그럼 못 가겠죠, 사실. 그런데 A에서 B까지 가는데 1분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시간 또 이것이 고민해 보세요. 네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이야기보다 이 내용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러분 10만 년 너무 많습니다. 네, 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걸로 합시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년이 약간 10년이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걸리는데 1분 만에 갈 수 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10년을 날아가야 되는데 1분 만에 간다. 10년 좀 너무 작다, 그죠? 100년 해볼까요, 100년.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100년을 갈아야 된다. 그런데 1분 만에 갈 수 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자, 1분 만에 갈 수 있는 것이 왜 1분 만에 갈 수 있느냐? 네, 제가 자 보세요. 이 종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100년이 걸리는데 1분 만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접어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1분 만에 가느냐? 이걸 이렇게 접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접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나죠? 거기서 1분 만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형적인 선형적 사고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선형적 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것은 1분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접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자, 이렇게 접어버리면요, 이렇게 1분 만에 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웜홀이라고 합니다.
실제 있는 용어입니다. 웜홀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많이 들어보셨죠? 블랙홀. 블랙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건 블랙홀. 그 블랙홀 말고 또 웜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웜홀. 그걸 웜홀이라고 합니다. 순간이동처럼 이곳에서 이곳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그런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걸 이렇게 적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툭툭 떨어지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1분 만에 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형적 사고, 모든 것은 선형적 사고 딱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타 상담으로서 다문화 상담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명제들, 이것을 참조해서 이제 다른 어떤 이 다문화 상담을, 새로운 하나의 다문화 상담을 만들어내는, 사실 다문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메타 상담입니다. 모든 상담의 상담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담의 바탕 위에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 많은 그러한 상담이 다문화 상담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담 환경 조성에는 끝이 없다. 사실 다문화 상담에는 끝이 없다. 상담 이론을 만드는데도 끝이 없다. 다문화 상담.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